열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 열 번째 물건도 아주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땅이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무허가 건물의 2분의 1 지분만 매각으로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고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고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2분의 1 지분 낙찰 받았으니까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는 것이 하나고, 그러니까 피고가 2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감정평가사에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의 건물이 벽돌집과 기와집이 단층 주택이 있다고 그랬죠. 소유자 미상의 제시의 건물이고, 제가 2번 수를 들어가서 건축물 관리장을 떼어왔더니 건축물 관리장 없더라고요. 등기부등본도 없고 그런 데 없어요. 여기 김성 누구하고 조옥자하고 이름이 2개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 2분의 1 이 지분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조옥자한테는 다 팔아서 나누자 하고, 또 하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여기 보면 여기 누가 있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곽후근이가 있죠. 곽후근이가 수십 년 전부터 본건물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 있죠. 곽후근이는 뭐냐면 지료를 내놓고 철거하고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 땅을 낙찰받은 겁니다. 이게 여주시 감매리 땅이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그 여주 시륵사 있죠. 시륵사의 맞은편 땅 쪽에 있는 곳에 보면은 시륵사 맞은편에 시륵사를 지나가서 조금 더 지나가서 우측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땅인데, 제가 처음에 몰랐는데 상대편에 우리 소장을 내고 상대편이 답변서를 낸 걸 보고 내가 검토해 봤더니 건축물 관리장에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거는 415번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낙찰 받은 건 415-1번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몇 번지? 415번지에 있는 거예요. 봤더니 이렇게 된 거더구만. 원래 415번지를 한 필지가 한 500-600평 되는 한 필지에 집이 4개가 지어져 있었어요. 지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땅을 분할을 한 거예요. 분할해서 415-1, 415-2로 분할을 했거든요. 그러면 땅이 넓은 땅에 옛날에 한 필지가 415였잖아요. 이쪽에 건물이 하나가 있고 이쪽에도 건물이 하나 있고 이쪽에도 건물이 있다 보니까 건물 2개 있는 쪽으로 이렇게 잘랐단 말이에요. 415번지 한 개를 내비로 두고. 근데 잘랐으면 하나는 415-1이 됐고 415-2가 됐는데 옛날에 415번지에 있던 건물이 분할이 되다 보니까 415-1번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분할을 해서 번지수가 새로 생겼는데 건물을 415번지에 있으면 415-1로 옮겨졌으니까 건축물을 관리장에서 주소 변경을 해서 415-1로 바꿔야 되는데 건물을 바꿔놓지 않다 보니까 저는 415-1번지에 건축물 관리장 떼어보고 없으니까 등기부등본도 없고 건물도 없으니까 없는 걸로 봤는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15번지에 이걸 보니까 곽후근이가 있죠. 곽후근이가 있잖아요. 이거는 415번지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사실 낙찰받은 건 415-1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15-1번지에 있는 건축물 관리장을 이게 땅을 달랐으니까 415-1로 바꿔달라고 정정신청해서 건축물 관리장 바뀌어야 되는데 건축물 관리장 안 바뀌어 보니까 나는 무허가 건물인 줄 알았지 이렇게 각국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 사건이 정확하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그러면 됐느냐 하면은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니야. 봤더니 아까 땅이 김누구하고 조옥자라는 사람이 두 분이 같이 갖고 계셨었죠. 근데 이 두 분이 나중에 봤더니 사돈지간이래요. 그래갖고 이 땅을 같이 사서 사돈지간에 같이 갖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김성건이라는 2분의 1 지분이 지금 경매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분지간에 좀 이게 껄끄러워지니까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에 당신 나하고 그냥 이 땅을 갈려놓읍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 받고 잔금 낼 때쯤 됐더니 415-1번지가 415-3번지하고 둘로 나눠진 거야. 잔금 낼 때는. 이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상당히 그 복잡했던 것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거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아시고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여기 두 가지가 낙찰 받고 나서 해결하려고 보다 보니까 두 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물도 건축물 등기부 등본이 있고 각호군이가 주인으로 돼 있죠. 각호군이가 여기 있잖아요. 58년생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속으로 같이 받아가지고 각호군이한테다가 그쪽 집에서 살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집으로 해준 것 같아요. 자, 2016 타경 33153으로 해서 강제경매를 해서 2분의 1 지분이 나서 건물 매각죄에 토지만 나와서 9,500을 4,600까지 떨어진 걸 5,200에 낙찰을 받고 우리가 소장을 냈죠. 소장을 낸 거는 뭐냐면 두 개입니다. 조옥자는 우리하고 2분의 1하고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피고관 조옥자에게는 다 팔아서 나누자. 그 다음에 곽호군이가 아까 거주하고 있었다 그랬죠. 곽호군은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건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줘라. 이렇게 해서 피고와는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피고2에게는 다 팔아서 나누자. 이 소장을 낸 겁니다. 자, 413-2번지가 이 감정평가사가 이게 경매를 내놨을 때 감정평가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 집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집이 하나가 있고 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집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옛날에 이게 다 제가 보기에는 한 필지에 떴어요. 한 필지에서 415-2고 여기가 415-1이고 여기 도로 있죠, 도로. 이게 415-2번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경매가 이렇게 나왔는데 경매를 낙찰을 받고 장도를 낼 때쯤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어떤데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번지수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낙찰 받은 거는 415-2를 받았죠. 그럼 이거 받은 거예요? 이거 받은 거예요?
요거는 415-2로, 요거는 그대로 도로고, 여기는 415-1이고, 이게 415-3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됐을 때 입찰에 들어갔는데,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자, 이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제가, 여주시청에 지적과를 갔습니다. 지적과로 가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 압류가 됩니다. 압류가 됐는데 왜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거를 분할했습니까? 하고 내가 경매 나온 거 보여줬어요. 지적과 과장한테다. 그랬더니 지금 과장이 이렇게 보더니 원래 이게 압류된 거 알아서 분할해주면 안 되거든요. 분할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면 진짜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가만히 했더니 핑계가 뭐라 하면 그래도 주인이 해달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어디를 갔냐면 경매계를 갔어요. 경매계를 가서 우리는 틀림없이 402번지에 면적이 얼마의 2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고 나서 잔금을 내려고 봤더니 이렇게 돼 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경매에서 이렇게 보더니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415-1번지도 2분의 1, 415-3번지도 2분의 1로 등기를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놨는데 각자의 2분의 1, 한쪽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잔금 내시면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문제 삼을 일이 없잖아요. 경매계에서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우리가 사실 낙찰 받은 거는 415-1번지 2분의 1만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잘라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경매계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가 등기 있는데 얘기를 해서 415-1번지도 2분의 1 지분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지금 등기가 갈라져 있으니까 415-1번지도 2분의 1 지분으로 낙찰받은 걸로 등기해드리고 415-3번지도 2분의 1 지분으로 낙찰받은 걸로 두 필지를 그러니까 한 필지를 우리가 낙찰받았는데 두 필지를 전부 다 2분의 1 지분으로 낙찰받은 걸로 등기하게끔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손해되는 건 없는 거죠. 저 좀 그렇게 했다 해도 그렇게 등기는 그렇게 됐습니다. 됐고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등기하고 났으니까 정식으로 소장을 낼 수가 있잖아요. 소장을 뭐라 하면 다 팔아서 나누자. 그 다음에 곽호군이 철거하고 나가라. 자 보면 조옥자가 있고 곽호균이가 있죠. 조옥자는 2분의 1 지분권자고 곽호균이는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답변서 변호사 조병준 이 봤더니 조옥자의 남편이 조병준이더구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름은 조옥자 이름으로 했는데 남편이 변호사니까 그 남편이 변호사가 답변을 써준 거야.
그럼 나중에 이제 갖고 오냐고 소장을 내니까 우리가 이제 법무사한테 맡기니까 아니 그 뭐 법무사한테 맡깁니까? 내가 변호사인데 내가 해야죠 해갖고 나중에는 그 변호사한테도 다 넘겨갔어요. 현물 분할이 불가당하는 이유로 대금 분할을 구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지상 건축물의 철거를 구하고 있고 그 철거와 동시에 또는 그 후에 실제 현물 분할이 가능한 상황으로서 피고도 건물 철거에 이의가 없고 현물 분할을 원합니다. 이 사건 토지를 대금 분할 방식으로 분할하는 이유가 없는 바 이 사건 토지는 스스로 현물 분할 방식으로 이재할 거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반 잘라놨잖아요. 반 잘라놓은 거를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지 말고 현재 있는 현물 분할로 그대로 가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2분의 1 지문권자의 답변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면 우리가 그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 답변을 다시 한 겁니다. 아까 보시게끔 되면 자 보세요. 현재 있는 현물 분할을 그대로 가자 이런 뜻이잖아요. 아까 2분의 1 갈라놓은 거를.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자 여기에 도로가 있죠.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에 도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잘랐죠. 그러니까 이쪽 집으로 잘랐을 때 일로 도로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이쪽 사람은 도로가 없죠.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답변은 뭐라고 했나요? 좋다. 우리도 현물 분할은 좋다. 근데 도로 있는 쪽은 우리가 갖고 도로 없는 쪽은 니네들이 가잖아. 그게 합의가 안 되면 공유를 분할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답변을 그렇게 한 겁니다. 피고서의 답변에 대한 원고의 준비 소면. 막연하게 현물 분할이 원칙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렇다면 피고 스스로 가장 적절한 현물 분할 방법을 제시할 겁니다. 피고가 도로가 좁은 부분을 차지하고 맹지를 원고들의 고용으로 하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제 된 거죠. 자, 그래놓고 피고가 원하는 현물 분할을 원고들이 납득하고 받을 수 있어야 현물 분할이 가능할 겁니다. 현물 분할이 이 어느 사이의 토지가 맹지가 되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물 분할은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답변서를 보고 내가 실수를 했다는 거 뭐냐면 곽호군의 답변서입니다. 아까 건물 주인 이 답변서를 보고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피고 투에게 이 사건 토지 시장의 미등기 건물을 철거할 것과 토지 인도일까지 금 479만의 대지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 주소는 415-3이고 면적은 580입니다. 현 주소인 415-1의 581은 피고2가 전매가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정보나 차임을 줄 이유가 당연히 없고, 다시 말하면 아까
중간에 잘라놨잖아요. 잘라놨다 보니까 515-1이 1은 그 2에 자기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15-1에 대한 지료를 달라는 건 부당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경매가 집어넣을 때 자르기 전이었다 그러면 지료를 다 넣는 게 맞는데 그 사이에 우리 잔금을 내기 전에 그걸 잘라놨잖아요. 잘라놨으니까 자기는 현재 쓰고 있는 515-3번지의 지료를 줄 것이지 전부 다 달라는 건 부당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도 맞아요,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미등기 건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보세요. 감매제 415-의 각 건물의 미등기 여부. 별지 3의 건물은 단독주택에서 등기부등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번지인 415번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을 보고 그러면 이것이 땅을 분할하기 전에 곽후군이 있었다는 건가 하고 내가 뛰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까처럼 등기부등본도 있고 건축물 과장이 있고 곽후군의 이름이 그대로 있더라고. 당연히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는, 지료만 청구하고 철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철거 안 되고 지료만 쳐다보니까 이제 현물 분할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건물 못 주고 건물 쭉 있는 쪽 가져야 돼, 건물 쪽 가져야 돼. 도로 내줘야 돼. 이제 이런 여러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여기 답변서는 이렇게 써줬는데 누가 아는 사람이 답변서를 써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재판정이 나왔어요. 이제 조정 날짜가 잡혀서 나왔는데 우리는 변호사 부인이 나갔고 우리 이거 낙찰을 받은 사람은 치과의사예요. 그 부부 둘이 이름으로 낙찰 받았는데 둘이 다 부부가 치과의사예요. 그 치과를 해가지고 이제 돈 여기저기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데 제가 이제 골라주는 거고 투자했었는데 이게 몇 개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괜찮다 싶어서 샀는데 나왔는데 보니까 아까 그 곽표근이가 58년생이었죠. 58년생의 어머니인 곽표근이 어머니쯤 되는 사람이 휠체어를 끌고 곽표근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곽표근이가 애가 조금 약간 좀 얘도 모질한 애야. 그리고 휠체어 타고 움직여요. 기한 걷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나와서 조정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됐다 보니까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이 겨울에 어디라도 집이라도 나가서 살아야 되지 지려주고 살 만큼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다 이런 얘기야. 정부에서 지원주는 것 말고는 소득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 법정지상권이 있어도 지조될 능력이 없다. 그냥 어디 가서 싸구려 방이라도 하나 얻을게끔 해서 건물을 사가라. 건물을 사가다. 하고 재판장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사님 그렇죠? 남편이 변호사면 부인은 돈이 좀 있어 없어? 두 부부가 치과의사면 돈이 있어 없어요? 판사님이 뭐라고 조정을 했냐면은 이 변호사 부인한테 1,000,000원 우리 치과의사한테 1,000,000원 줘갖고 2,000,000원을 줘라 이렇게 조정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건 좀 너무 많다 좀 줄여달라 그랬더니 그러면 750만원씩 했고 조정으로 해가지고 750만원 주고 건물을 우리가 나가게끔 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 후에 나머지 이제 지분을 이분넷이 같이 갖고 있는데 얘기는 남편이
변호사다 보니까 더 이상의 하는 것은 우리 그냥 다투지 말고 법무사한테 맡기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해결합시다 해갖고 더 이상 맡기지 않고 그러면 둘이서 알아서 하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는 나도 몰라요. 얘기를 안 해줘. 내용은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사건 내용이. 이것도 이렇게 반이 갈라져 있을 줄은 내가 몰랐다. 아니 다시 말하면 그 중간에 경매 중간에 땅이 갈라지는 것을 한가 하는 것이 나와요. 먼저 번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도로가 있는데 그 지분권자들끼리 갈라가지고 도로 있는 쪽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맹지를 만들었나. 그렇게 한 것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 잘라주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잘라지도 않는 거예요. 그 쪼가리 있다고 잘라지도 않는 건데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자르긴 잘라서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건 뭐 둘이서 반으로 주인들이 합의해서 자르면 잘라지는 거니까 이거는 합의해서 자르는 거. 그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본지에 건축물을 과정이 있었는데 모본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에 없는 걸로 알고 법정상권이 있는 것을 법정상권이 있는 걸 몰랐다는 것이 두 번째 실수고 세 번째는 지체 부자유자가 거기서 살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세 개가. 그런 실수한 사례로 해서 손해는 보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은 내가 생각했던 만큼 그만큼 많은 수익을 올리지는 못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하나 실수했던 게 나중에 실수했던 게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이건 이제 판사님도 실수한 겁니다. 조정에서도 실수한 겁니다. 여기 보면 원고가 김누구고 정누구잖아요. 이게 제가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이 부부라고 그랬죠. 부부가 같이 사갖고 소장을 넣은 거고 피고 하나는 조옥자는 2분의 1 지분권자고 거기는 건물 주인이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피고가 엄마하고 곽호근이가 나왔고 돈 주려고 하는 사람은 돈 줘야 되는 사람은 땅 주인이잖아요. 땅 주인 둘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 결정을 했냐면 자 보십시오. 원고들은 피고 박호기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야. 원고는 누구예요? 원고는 누구죠? 김동현이하고 정유현이잖아. 원래 거기서 조정한 것은 그 김동현, 정유현이하고 조옥자하고 박호기한테 주려는 거 아니야. 내용은 그렇게 된 건데 이 조정 판결문 자체를 잘못 쓴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그걸 또 다시 고치느라고 그 고쳐야 된다 보니까 그 교육자 남편이 이거는 법무사한테 맡기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이 그래서 된 거예요. 이 판결문 자체를 잘못 쓰는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 쓰는 건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안에서는 땅 주인 둘이 각혼이한테 주는데 다시 말하면 땅 주인이 2분의 1은 종업자고 2분의 1은 정해인이잖아. 그리고 거기 빌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각호군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호군이하고 정해인이 둘이 곽호군에게 정해인이하고 종업자 둘이서 주라고 그러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땅 주인이 둘이 주라는데 사실은 보면 땅 주인 하나가 피고고 건물 주인 하나가 피고잖아요. 근데 원고는 이러다 보니까
혼자 가줘야 되는 거야. 판결문이. 그랬다 이거 판결문 잘못됐다고 이의 신청해야 되고 그 얘기까지 그렇게 나갔던 건데. 하여튼 희한한 게 여기 많이 꼬였었어요. 희한하더라고. 한번 꼬이면 끝까지 꼬이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리고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도 꼬이는 사람은 희한하게 낙찰 받는 건 꼬이기만 해. 근데 어떤 사람은 꼬일 것 같은데도 금방 해결이 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보면, 우리 고스톱치는 뭐라 그러죠? 기삼, 운삼? 뭐라 그러죠? 예? 운칠 기삼이에요? 근데 나가 보면 특수경매는 기술 7, 운 3이야. 그러니까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은 운도 한 30%가 따라가요. 우선 조정을 할 때 상대자를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가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장 답사를 가잖아요. 현장 답사를 갔는데 강아지도 기르고 있고 마당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마당이 정리가 잘 돼 있는 사람은 거의 하루해요. 근데 그 마당이 쓰레기가 그대로 있고 신발짝도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나무 같은 것도 없이 막 있잖아요. 그거는 70%가 합의 안 해. 합의 안 하는 게 아니라 소송으로서 아예 나오지도 않아. 그 사람. 보니까 그런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현장 답사를 이렇게 가서 봤을 때에 깔끔하면 소송을 해요. 낙찰을 받고. 그래서 그 집 자체가 깔끔하면은 많이 느껴. 근데 지저분하죠? 그거는 대부분 소장을 넣어도 그 무대으로 나오지도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깔끔하게 치웠길래 소장을 하나 넣었다가 실수했던 것이 있어. 봤더니 시어머니가 살던 집인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기 시어머니는 앞에 살고 며느리하고 아들은 그 안에 사는 거야. 근데 그 앞에 그 시어머니가 진돗개도 기르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서 이제 집이 비었는데 며느리가 그 집을 매가 깨끗하게 치운 거야. 내가 가봤더니 너무너무 깨끗하게 치우고 그 진돗개도 아주 잘생기고 있고 다 해갖고 소장을 넣었더니 답변이 뭐라 하면 어머니가 살던 집인데 뭐가 보니까 나는 건물 주인이 이제 땅을 다시 사야 될 줄 알았더니 어차피 안 사는 거니까 그 건물 철거해도 좋아요. 철거해요. 내가 해드릴게요. 왜 이렇게 깔끔한가 하고 봤더니 며느리가 깔끔했고 며느리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살던 집도 깨끗하게 치워놨더라니까. 그런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그 사람이 그 저기 몇 개 좀 산 게 희한하게 산 게 이렇게 엉키는 게 있었는데 저거는 괜찮겠지. 그것도 그렇더라고. 가봤더니 그것도 실수가 왜 실수야? 뭐가 실수예요? 주변에 미약자에 물어보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몰랐던 거예요. 집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강아지 새끼도 있고 그러니까 집이 비었을 때는 꿈에도 몰랐죠. 열한 번째 물건인데 동대문구 제기동에 66필지에 무허가 건물 매각 취해로 해서 땅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감정평가서에 보면 소유자 미상의 미등기 제시의 건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방이 두 개가 있는데 한 101호라고 만들어 놓고 그
20평짜리 땅에 꽉 차게 지어가지고 방이 2개 있어서 하나는 이 사람 살고 하나는 저 사람 살고 해서 거기다가 100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도 그거를 그렇게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19평이고 토지만 일갈 매각입니다. 3억 5천이 2억 2,500까지 떨어졌는데 2억 5천 100만 원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전입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토지 소멸 기준이고 여기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다 보니까 여기 보면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서 봤더니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땅 주인이야. 거주하고 있는 새 들어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치료를 내놔. 그렇게 소송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이것이 여기 제기동에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 땅이 경매가 저렇게 2번 떨어질 때까지 안 떨어지는데 이건 왜 떨어졌냐면은 지적상 도로가 없어요. 여기 보면 이게 맹지죠. 지적도는 현황 도로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지적상 도로가 없는데 맹지의 땅입니다. 제기동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가격이 떨어졌어요. 여기 현황도로 여기가 경매가로 나온 겁니다. 이중 일반 주거지역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진입로로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게 주의토지 통행권에서 이게 막지는 못합니다. 철거하고 나가라. 치료를 달라. 치료를 감정가에 의해서 146만 원을 달라. 소장을 냈습니다. 철거와 치료 소송을 낸 거죠. 감정가 중에서 연 5%로 일금 146만 원을 이렇게 한 겁니다. 판사님께서 치료를 청구를 했더니 치료 감정을 하라고 하셔서 치료 감정을 했습니다. 치료 감정을 했더니 여기 보면 임대료가 총 그동안까지 한 것이 보면 얼마예요? 약 1,000만 원이 나왔죠. 거기에 따라서 치료 감정에 따라서 청구 취지를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얼마까지? 65만 원. 치료 청구를 했더니 치료 감정이 65만 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40만 원 신청을 했다가 65만 원으로 치료 감정을 한 걸 가지고 청구 취지 변경을 한 겁니다. 변경한 원인에서 감정일일까지 해서 10만 원에다 얼마까지 다 합치면은 전부 다 65만 원이다.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살고 있는 분이 답변을 낸 겁니다. 우린 철거하고 치료소송을 냈죠. 근데 여기 뭐냐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법정 이상권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건물을 철거해봐야 우리한테 이득될 거 없습니다. 진입도로도 없는 그 건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편에게 압력을 주기 위해서 철거해라, 지려내라고 했다 보니까 우리는 구태여 법정 상권이 있다 없다를 따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법정 상권이 있으려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낸 것이 없다 그러면 주인이라는 걸 입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입증이 안 되지만 우리는 철거할 목적이 아니라면은 그것이 법정권이 없다고 구태여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좋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나오는 거 얘기를 보고 만약에 지려 감정이 나빴다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압력을 주기 위해서 법정상권이 없다는 것을 법정상권을 뭘로 주장하냐? 네 건물이라는 게 뭘로 주장하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다는 게 뭘로 주장을 하냐? 입증해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게 법무사무로 얘기했을 때 그건 그냥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는 그냥 두고 가자. 그대로 묻어 가자. 여기서 우리 핵심은 그대로 법정이상권의 핵심 하지 않다. 60만 원이라면 큰 돈이거든요. 따지지 않고 그냥 여기서 보면 원고가 지지한 지료 등에 한 청구에 관해서는 재판부에서 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판부에서 조정하는 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지료 감정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사업 실패로 이혼한 이혼과 아버님이 증여해 주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고 어머니도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득이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사지도 못하고 직접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하고 아까 조정을 해달라 했으니까 조정에다 넘긴 겁니다. 조정으로 나온 거죠. 거기에 조정하는데 나와서 여자가 와서 얘기가 돈이 없습니다. 빚을 주고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돈을 줄 건 하나도 없고 나가야 될 집도 구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료 감정 나온 거는 그냥 깎아주시고 앞으로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신다면은 무료로 그 집값으로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신다면 6개월 후에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나가고 건물의 재산권을 전부 다 포기하고 우리에게 주겠습니다. 와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줄 돈도 깎았다 없다 이게 다 나가서 갈 데도 없는데 나가려고 해도 또 6개월은 어떻게 준비를 줘야지 어떻게 지금 이제 나갈 때는 구하겠다. 그러니까 6개월만 이 집에서 그대로 살게끔 해준다 그러면은 건물에 대한 걸 포기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거. 마른 수건은 짜봐야 물 한 방울 안 나온다. 없는 사람을 거기서 우겨갖고, 우겨서 없는 사람을 몰래 넣자는 거야. 몰래 더 넣느라고 그래. 자기 있는 것만 다 내는 거지, 있는 것 말고 뭘 더 내놓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에게 더 내놓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조정에 있을 때 봤을 때. 없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끝을 내야 돼. 그러니까, 없으니까 저 사람이 돈을 못 내니까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케이.
6개월 더 살아라. 근데 만약에 6개월에 살고 안 나가고 또 버틸 수도 있죠. 그건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6개월을 하고 안 나갈 때는 그러면 100만 원씩 주기로 한다. 근데 사실 여기다가 100만 원씩 주기로 한다고 적어놨지만은 가사가 없어 아무것도. 그리고 안 나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강제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명도소송해갖고 집행관이 끌어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여기 조정 조서가 있으니까 그건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문제는 6개월이 지났는데 5개월쯤 가가지고 나가실 준비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3개월만 더 살자고 그러고 3개월만 더 살자. 우리 수학생이 내가 3개월은 더 살게끔 하자. 3개월은 더 살게끔 하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해놓고 3개월이 지나고 나가니까 나가서 건물 가고 우리가 다 넘어가. 그렇게 해서 끝이 났던 사건인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처음 강의를 해서 좀 자료도 그렇고 뭐 이게 앞뒤 정리가 잘 안 됐는데 아마 이게 자료를 정리를 하고 서너 번 더 강의를 하게끔 되면은 제가 또 좀 더 지금보다도 정리를 다 해서 더 알아 쉽게 강의를 할 수도 있을 건데 9월 달에 한번 들어보세요. 9월 달은 화요일 날입니다. 9월 달에 1일 날 하고 2일 날 또 공개 강의도 하거든요.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와서 무료 강의 안 되니까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좀 소개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